오케이.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아주 어두침침하죠? 여름이라고 장마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라든가 2018년, 17년도에는 장마가 없었던 기억인데, 올해는 뭐 장마가 시작돼서, 여기는 비는 안 오지만, 남부지방에서 태풍도 올라온다. 그래서 주말에 뭐 비바람도 몰아치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민주당 당사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날씨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딱 5분간만 짧게 우리 이재명 도의사의 풀지 못한 숙제, 우리 김부선과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다시 한번 리바이벌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제 영상이라든가 다른 유튜브 이재명 지지하는 그 유튜브의 댓글을 보면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전국에 알게 모르게 조용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진정한 지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끄럽게 지지하는 것은 이재명을 제대로 지지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댓글들을 제가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전국에 알게 모르게 조용히 지지하는 자들이 진정한 이재명 지지자들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의 진정한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게 진정한 지지자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거나 속으로 끙끙 앓고 애틋한 사랑을 품고 있으면 도대체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지지하는지, 자신을 아껴주는지, 자신을 성원하는지, 자신을 응원하는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연애도 잘 못할 것 같아. 왜?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속으로 짝사랑만 하니까. 상대방 알 턱이 있나? 자기는 애정도가, 사랑의 강도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야. 그러나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1이나 10 정도로밖에 이해 못할 수도 있고, 표현 자체를 안 하면 아예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죠. 아예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 지지자는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응원을 고함으로 표현하든 온라인에서 표현하든 오프라인에서 표현하든 하여튼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나 진정한 지지는 뭡니까?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오프라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짝사랑 끙끙 앓고 있으면 누가 알아? 사랑이 실패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격렬한 사랑은 격렬할수록 더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재명이다의 이런 응원 방식, 사랑 표현, 적절한 표현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장신중 그 일당들, 친문 지지자로 위장하는, 제가 보기에는 장신중의 그 정체에 대해서 예전 영상에도 말을 했죠. 개나라당하고 어울리는 족속인데 친문 쪽으로 붙어가지고 뭐 한자를 해보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도의사의 항소심에 뭐 자칭 의견서, 탄원서 해가지고 폐륜, 인륜을 저버린 이재명 도의사를 엄하게 처벌해달라 하면서 의견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700명 정도를 뭐 모았다고 하고, 뭐 지지자들, 이 친문들, 우리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들은 서명을 해라, 탄원서를 작성해달라 하면서 의견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 진짜 용서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재명 도의사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만약에 이재명 도의사 입에서 이 친문 똥파리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원팀이다, 하나는 뭉쳐야 된다, 민주당에 하나 손잡고 강강수월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재명 도의사님 욕 존나 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주라. 이것이 이재명 도의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모토이자 그런 깊은 사랑의 본류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다. 이재명을 지켜내고자 이렇게 피땀 흘리고 애쓰시는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더라도 걸을 놈은 걸러야 된다. 응징할 놈은 응징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명 도의사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부선하고 우리 이재명 도의사의 스캔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김부선과 이재명 도의사의 스캔들 문제는 지난 10수년부터 계속 김부선이가 물고 늘어지고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선거가 임박하거나 하면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도의사와의 스캔들을 줄곧 제기해 온 것 같아요. 이재명 도의사야 뭐 변호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도의사는 김부선과의 이런
불륜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김부선이하고는 그냥 양육비 관련해 가지고 사무장이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소송 수임권 관련해서 계속 괴롭힌다,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는 주장을 했죠. 그런데 김부선이는 계속 이재명 도의사의 그 남녀 스캔들, 불륜으로 계속 몰아갔고, 심지어는 이것이 여성 탄압, 여성 인권을 가해 입장에서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미투 개념으로 변질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워낙 오랫동안, 그리고 전 언론에 떠들면서 이슈도 되고, 이것이 논란거리가 될 만하죠. 충분히 남녀와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가장 생명성이 있고 가장 뭐 개혁적이라고 하는 이재명 도의사가 이런 여자 문제로 시끄럽게 하니까 언론사들도 수천 건, 수만 건 언론 기사로 쏟아냈죠. 자, 그런데 결국은 경기도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이것이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경찰 수사 단계까지 이루어졌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것이 믿기지 않아요. 이재명 도의사가 불기소 처분 당했다는 것이. 왜냐? 김부선이가 너무나 이재명 도의사와의 이런 관계를 적나라하고 너무 세세하게 진짜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막 떠들어댔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김부선이가 좀 풍이더라도, 좀 과장되긴 과장되더라도 이재명 도의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그런 편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김부선이가 너무너무 언론 매체를 이용하거나 SNS, 온라인을 통해서 너무 많이 퍼뜨려 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세뇌가 된 측면도 있죠. 언론이 호들갑도 떨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언젠가는 터지고 사법적으로 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경기도지사, 어찌 보면 서울시장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장이죠. 물론 서울시장하고도 비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 수사까지 진행이 됐어. 그리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고, 그 과정이 정말 파노라마 같이 화려했죠. 뭐 이정열이부터 해서 막 김용환이까지 해가지고 하태경이 뭐 전 정치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정치 세력, 정당까지 올인해가지고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남녀 스캔들 문제를 경기도지사 선거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올인을 했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이 발견됐다, 노트북이 홍콩에 있다, 뭐 자기 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이재명 도의사와 김부선 씨와의 이런 우리 김부선과의 스캔들이 제대로 정리가 된 거 맞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김부선과 이재명 도의사의 스캔들이 어떻게 해서 경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 방송에서 한번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SBS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고, 이 김부선이의 처벌 방안, 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이재명과 김부선 사이의 스캔들, 남녀 스캔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 불기소 처분 이유서가 그때 보도가 잠깐 됐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부선이가 여러 가지 증거가 산더미처럼 많다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할 것처럼 공격을 했고, 내 자신이 증거다 하면서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결국은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때 해경군 김씨 개정하고 이재명과 김부선의 그 스캔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불기소 처분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검찰이 이재명 도의사의 그 김부선과의 남녀 스캔들 문제를 어떤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재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김부선이가 이재명 도의사와의 이런 관계를 낙지를 같이 먹었다, 식당에서. 그 부분을 언급했죠. 자, 오른쪽 상단에 캡처한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검찰이 어떤 이유로 이재명 도의사를 불기소 처분했는지 다시 한번 재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부선이가 이재명 도의사하고 낙지를 먹었다고 했죠. 바닷가 어디 식당에서.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불기소 처분 이유를 제시했냐면, 현재 김부선이 사용했다는 카드 사용 내역, 금융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는 자,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을 하기를 김부선이가 자신이 카드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사용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다 대고는 카드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뻥을 쳤고, 심지어는 500만 원 현상금까지 걸었죠. 그 족속들. 그렇게 화근에 차서 말을 하다가 경찰에 와서는 뭐 위증이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도의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공지영하고 대화를 나눴던 신체 은밀한 부위의 점,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번째로는 인권위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만난 시점이 처음에 SNS라든가 이렇게 논란을 제기할 때는 2008년 5월 17일이라고 했다가 경찰에 와서는 그 다음에 이재명 도의사하고 옥수동에서 만난 시점을 처음에 언론에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이 일이라고 전혀 날짜를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노트북 홍콩에 어쩌고저쩌고 자신의 증거가 담겨있는 노트북이 있다고 존재를 주장했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제시를 했고, 일곱 번째로는 김부선이가 실제로 자신이 발견했다는 핸드폰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검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실제로 실행을 했다는 거야. 우리는 검찰이 수사기관이 실제로 김부선이가 핸드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포렌식 했는지는 후속 보도가 정확히 있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검찰은 디지털 카메라하고 김부선이가 제출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실제로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김부선이하고 이재명 도의사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김부선이가 말하는 모든 것은 김부선이 말하는 그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전혀 없다. 이재명에 관련된 사진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말하는 김부선의 이런 진술도 증거가 하나도, 이재명과 관련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이죠. 저도 검찰이 어떻게 이재명과 김부선 이 두 사람의 시대의 사건이죠.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재론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현재 김부선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김부선과 관련한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의 분노를 담아가지고 고소를 했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고발이 각하가 됐죠.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이 분노를 했고, 도대체 김부선하고 공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소송에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고 희대의 정치 스캔들 사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김부선과 이재명은 썸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한 대단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결과가 나왔다니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과 김부선 사이에 이런 검사의 불기소 처분, 불기소 결정 이유서, 여기에 김부선이가 말한 그 진술, 김부선이 말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 주장들, 낙지, 같이 찍은 사진, 핸드폰, 노트북, 이런 여러 가지 인권위 주차장, 그다음에 옥수동에서 만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 발언 자체들이 증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김부선은 이 발언 자체만 모아가지고 고소를 해도 100%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공익고발단이라든가 어떤 무슨 고발단,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의 고열이 담겨있는 그런 공익고발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 이거 자체만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더라도
김부선이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간단하다. 왜?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김부선이가 한 말들이 정확히 팩트로 담겨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낙지 계산 이 발언 온라인에서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뭐 같이 찍은 사진 있고, 그 다음에 신체 특정 부위 이런 발언도 했고, 인권위 주차장 발언도 했고, 이재명하고 옥수동에서 만났다는 발언도, 다시 말하면 이재명과 같이 낙지를 먹고 카드로 계산했다 이런 발언은 명확히 언론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옥수동에 가 있으라고 전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인권위 주차장에서 뭐 만났다라든가 뭐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김부선의 발언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뭐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시민고발단, 공익고발단이 고발한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혹은 없음 처분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 이겁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김부선의 스캔들은 무다, 전무다,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이 밝혀졌는데 왜 김부선은 처벌되지 않고 있느냐? 저는 이것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 이겁니다. 예.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완벽하게 원상복귀 될 때 김부선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재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 비가 안 오면 다시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분들의 여의도 당사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참석해 주십시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